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2021 학술정책 포럼 제1회 세미나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서강대학교 강병규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1 학술정책 포럼 제1회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영덕 국회의원 주최 한국인문사회 총연합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2021 학술정책 포럼 제1회 세미나는 인문사회 분야 미래세대의 학술 진흥을 위한 정책을 살펴보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대창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뜻깊은 자리에 여러 귀하신 분들을 모시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국회 윤영덕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한국인문사회 총연합회 위행복 대표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 이강재 본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학술진흥과 연수진 사무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외에도 많은 내빈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고 계시나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그럼 이번 포럼을 주관하는 한국인문사회 총연합회 류동춘 공동회장님의 본 포럼 기획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 학술 정책 포럼을 주관하는 한국인문사회 총연합회 공동회장 류동춘입니다. 본 포럼의 기획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도 선진국으로 인정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성장했으며 K문화, K방역 등이 일반 명사처럼 거론되듯이 기술과 문화 등 여러 분야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표로 하는 선도국가로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이 성과를 지속시키고 나아가 더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장에 주력하며 그동안 살피지 못했던 기본 역량을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학술 분야로 말씀드린다면 응용 분야와 기초 분야가 모두 균형 있게 발전하여야 학술적 성과의 지속과 발전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인간의 삶이 향상된 것은 분명하지만 이로 인해 나타나는 일자리의 상실, 소득의 불균형 등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는 인문사회학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인간사회도 그렇지만 학술 영역도 모든 분야가 함께 발전해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식하에 한국인문사회 총연합회에서는 국회의원실과 함께 건강한 학술 생태계 유지와 발전을 위해 우리 학술 생태계가 직면한
변화와 위기 요인에 대한 현황 파악과 분석을 통해서 우리 학술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이 학술 정책 포럼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포럼에서는 법제, 조직, 예산, 정책 이 네 가지를 주제로 하여 총 4차례의 세미나를 계획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눌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포럼의 첫 번째 토론회로서 약학, 교육학, 철학, 행정학, 법학 분야의 연구자들을 토론자로 모시고 기초학술기본법안의 작성에 관여하셨던 김어래 교수님의 발제로 학술진흥 관련 법과 제도에 관한 토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서 많은 분들을 현장에 모시지 못하고 부득불 인터넷을 통하여 세미나 현장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준비 기간이 짧았던 관계로 미비된 점이 많을 것으로 염려됩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윤영덕 의원실에서 주최해 주셨고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 연구기획실 그리고 교육부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동춘 공동회장님 기획주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윤영덕 의원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서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섰는데 온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만들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 남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영덕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인문 분야 미래세대 학술 진흥 정책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학술 정책의 주요 과제를 총망라하는 포럼 문을 여는 첫 세미나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4차례에 걸쳐서 인문 분야 법제, 조직, 예산, 정책 등 주제를 세분화해서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포럼의 의미가 더 깊게 다가옵니다. 발제를 준비해 주신 김어래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토론에 귀한 시간 내주신 교수님들과 좌장을 맡아주신 유동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토론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한국인문사회 총연합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사실 그간 비슷한 주제를 다룬 토론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지난해 역시 국가 R&D 예산에 대비해서 인문사회 분야 예산은 1.2%에 불과했습니다. 작년 국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도 한데요. 최근 5년간 국가 R&D 예산은 연평균 2.1%씩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인문사회 분야 증가율이 0.3%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학문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최근 5년간을 살펴보면 이공 분야의 증가율에 비해서 인문사회 분야의 증가율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다시 원점부터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왜 기초학술이 중요한가, 그래서 국가 차원의 기초학술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구 절벽, 뉴노멀,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이런 여러 가지 커다란 변화의 파고를 뛰어넘으려면 인문학과 기술의 경계를 허물어야 합니다. 인문학이 바탕이 된 기술이 미래로 가는 길을 제대로 잡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없는 기술, 온도가 없는 기술은 인류 미래를 밝힐 수 없을 것입니다. 모두 4번에 걸쳐서 진행되는 포럼인 만큼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내용이 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후속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잘 점검해서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늘 잘 챙겨보겠습니다. 양해 말씀 하나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토론에 참여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면서 귀한 말씀들 듣는 그런 사람인데, 오늘은 급하게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잡혀 있어서 끝까지 함께할 수 없다고 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영덕 의원님 환영사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위행복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대표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위행복입니다. 준비해온 원고를 읽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정책 세미나를 개최해 주신 윤영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축사를 보내주신 유기용 교육위원장님과 유은혜 사회부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주제 발표를 준비해 주신 김어래 교수님,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김병주, 김천양, 조승현, 박종보, 우경수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법과 제도에 관한 오늘의 토론에 이어 조직과 기구, 그리고 학술 정책 등등에 관한 일련의 정책 세미나가 열릴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도 감사드립니다. 1996년에 인문학 제주선언 이후 20여 년 동안 학계는 인문사회 분야 연구와 교육의 진흥을 뒷받침할 법과 제도 정립을 요청해 왔고, 작년 8월에는 4천여 명의 학자들이 서명한 인문사회 분야의 안정적인 연구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국회 청원을 제출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국회나 정부에 의한 가시적 조치가 아직까지는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4일에는 한국의 인문사회 학계가 학문의 다양성을 해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규탄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과학기술법이 있고 과학기술기본법이 있고 연구개발혁신법이 있으며 한국연구재단법이 있지만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 진흥과 학문의 균형 받침을 뒷받침할 전문 법령이 없는 상황이 초래한 사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문사회 분야는 연구 예산의 빈약함뿐만 아니라 법적, 제도적 기반조차 너무 허술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는 학계의 총의를 수렴하면서 인문사회 분야 연구와 교육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 기반 수립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만, 인사총과 같은 인문사회 분야의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공적 지원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기본법 제33조는 정부는 과학기술 진흥과 학술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인문사회 분야 연구와 교육이 처한 현실입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은 잘 정비된 법적, 제도적 기반과 충분하고 든든한 공적 지원 위에서 빠르게 발전해 왔습니다만, 인문사회 분야는 그 발전을 담보할 제도적 기반이 전무한 상황 속에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술 발전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의 마련은 수십 년 동안 학계의 수건으로 남아있으며 지금도 저희는 가능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6일에는 2020 인문사회 학술 발전을 위한 국회 포럼이 개최되었고, 금년 3월 30일에는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의 출범을 맞아 인문사회 선언문이 발표되었으며, 2주 전인 6월 24일에는 선도국가 구현을 위한 학술정책 수립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오늘의 행사로부터 시작되는 일련의 정책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 생태계 복원을 위한 국가적 조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학생이 급급한 대학원 과정은 학문 후속 세대의 단절을 걱정하고 있으며, 학령 인구 급격한 감소까지 겹치면서 학부 과정 역시 빠르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와 교육 역량이 급격히 붕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빚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가 지닌 높은 문화적 역량이 빠른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무엘 헌팅턴의 분석이 있었습니다만 국채보상운동이나 금모으기 운동으로 국가적 재난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의 높은 인문적 역량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 감염병 사태를 통해 서구적 가치관과 생활 방식의 한계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사회의 높은 시민의 의식은 K-방역의 성공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인문사회 분야는 근현대 시기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민주화에도 높이 기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인문사회 분야는 줄곧 국가 차원의 마땅한 지원으로부터 소외되었으며 연구자들 역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에 시달려 왔습니다. 대학 수업의 절반에 육박하는 양을 담당하는 시간 강사 선생님들의 다수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강사료에 의존해 살아가야 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원 과정에 지원하는 학생이 급감하고 있으며 학문 후속 세대의 단절조차 염려하고 있는 것이 현재 인문사회 분야가 처한 현실입니다. 생계 유지를 연구비 수주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소신 있는 연구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학술 연구 독창성과 수월성 역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 인문사회 분야 위축은 국가사회 성숙도와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20년 가까이 짊어지고 있는 상황은 절대 우연히 빚어진 결과일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와 아동학대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지금 현재의 상황도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치관 정립의 측면에서도 우리 사회는 현재 매우 착잡한 논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는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지원과 학술 연구의 중흥을 더 이상은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인문사회 분야를 더 이상 시장의 선택에 내맡겨서는 안 됩니다. 학문의 특성상 인문사회 분야의 발전을 위한 지원은 공적인 방식으로 제공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대학을 교육기관으로만 바라보는 인식 수준을 탈피하고 대학은 연구기관이며 지식 창출의 번산이기도 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대학의 모든 학문 분야를 고루 발전시켜야만 한국이 지식기반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의 반열에 낄 수 있으며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시대의 변화나 나라 밖으로부터 도전해도 원활히 대처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학술 연구의 자주성을 높이고 그리하여 그 공공성과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흥체제 확립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오늘 많은 문제들이 토론될 것입니다만 유기현 교육위원장님도 윤영덕 의원님도 이번 기초학술기본법의 발의에 참여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문사회 분야 모든 연구자들과 함께 두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매우 진지하고 실질적인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1년의 정책 세미나에서 토론되는 내용들에 대해 제도적이고 실천적인 국가적 차원의 수용과 조치가 이어져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학술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수립이 더 이상은 학계의 주장이나 논의에 그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인사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행복 대표회장님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이 축사는 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기홍입니다. 학술 진흥을 위한 법과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학술 진흥을 위해서 법과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소중한 지혜가 모여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대전환을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단지 방역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국제질서, 생태 모든 면에서 우리는 복합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구 구조의 변화, 이 대전환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한 사회에 있어서 인문학, 사회과학은 그 사회의 혼과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급격한 대전환의 시기에도
인문사역의 뿌리가 튼튼하다면 사람이 몸이 좀 상해도 혼과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하나의 개체로 자기 활동을 할 수 있듯이 그만큼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27조 원에 달하는 R&D 예산에서 인문사회과학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불과 1%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윤영덕 의원님과 인문사회 총연합회가 오늘 이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중심으로 한 학술 진흥을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고치고 또 중요한 것은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의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겠습니다. 우리 윤영덕 의원님께서 주축이 돼서 그 일을 해내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문사회 총연합도 이 과정에 함께 힘을 보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유기홍 교육위원장님 축사에 감사드립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님은 직접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서면으로 축사를 보내오셨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서면 축사 화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온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한 후에 바로 발표 및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